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 해외 일본, 한국 순방에 대해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등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불법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마친 뒤 국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장관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전화 브리핑에서 두 장관은 일본과 한국에서 긍정적인 회담을 가졌다면서 한국, 일본 두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영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협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and Secretary Austin had positive meetings in Tokyo and Seoul from March 15th through 18th, re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ances and highlighting cooperation that promotes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round the world. 앞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두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이른바 2+2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양자는 물론 미한일 3국 공조, 중국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2+2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미한 양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북한의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한 미국과 달리 한국 측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빠진 데 대한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불법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WMD programs, as reflected in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unlawful and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어진 관련 질문에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동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 등과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방문 후 이뤄지는 중국 측과의 첫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이번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미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대부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핵화 주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비핵화 범위 제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미한 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대북 정책 목표를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열린 일본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미일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동안 사용됐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핵무기 없는 한국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을 비핵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슷한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자신이 참여한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 문건에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됐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용어에 대한 논란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유엔 결의안 11개 항에 따른 이행과 한국 그리고 한국 주변의 미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용어의 차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용어와 비슷한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한 것은 북한에게 광범위한 정의를 밀어붙이는 문을 열어줬다면서 협상의 기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 회담 후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대상과 관련한 정의에 대해 미한 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이 주요 동맹국과 북핵 문제에 대해 다른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소속 공동의장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높이 평가하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의원과 게리 코널리 하원의원,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조기 방한과 미한 2+2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안보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으로 결속된 두 나라는 국내와 영내 그리고 전 세계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상의 위협이 국제사회와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제대로 평가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발간하는 국제관계 학술 저널인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는 18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위험은 적고 보상은 큰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행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들이 국제사회와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같은 2차 지령을 수행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러한 위협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법률을 촘촘히 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기구를 신설하고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 대비 9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 총액은 175만 8천 달러로 북한은 중국에서 3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175만 4천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이 같은 북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4%나 감소한 것으로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는 100%, 대중 수출 규모는 69.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액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잇따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했던 전면적인 국경 봉쇄 조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968년 한국 울진과 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무장공비들은 강원도 평창에서 고 고원석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했는데
고원석 씨의 아들이자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한 고석주 씨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씨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북한 무장공비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일가족의 유가족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북한은 2억 2,500만 원을, 김정은 위원장은 909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68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3차례에 걸쳐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사건으로 공비들은 당시 이승복군 가족과 고원식 씨 가족을 비롯해 민간인 40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